가서 보니까 여기가 600제곱미터가 경작 불능해. 그죠? 400이 이상 없어. 그러면 식물제 피해는 몇 프로입니까? 경작 불능 판정 못 해줍니다. 경작 불능 판정 못 해줘. 그러면 조사료형 표 보험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얘는. 그리고 보험기간 8월 30일은 끝나요. 그냥 아무런 보험금 안 나와. 그죠? 조사료형 변은 무조건 경작불능 보장인데 식물제 피해 65% 이상 나왔으면 보험금 주기로 약속하고 보험 가입한 거예요. 근데 출수기 때 벼 있죠, 벼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60%, 65% 안 돼 있죠. 이때는 끄지고 갑니다. 얘는 뭘 조사한다고요? 경불보험금 안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수환량 조사를 합니다. 수환 조사. 이해되시죠? 밀볼이 당연히 얘는 수환 조사합니다. 경불보험금 못 나가겠죠. 65% 안 됐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체 수 또는 면적이 만약에 출제자가 수는 주진 않는데 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자, 펴다. 근데 만약 이 농지에가 이제 이 수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좀 있으면 복분자라는 품목이 나와요. 복분자 뭔지 아시죠? 그죠? 이 복분자도 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는 포기 수로 산정을 해요. 포기 수 또는 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복분자가 몇 포기가 죽었다. 총 1000포기 있는 데서 700포기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식물제 비율 몇 프로? 70%라는 얘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수가 나오는데 그냥 같이 통합해서 써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이 벼가 여기가 2만 포기가 있었다. 포기가 실제 돼 있다. 근데 여기에 14,000포기가 고사됐다. 고사는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라는 거죠. 고사라고는 영어로 놀릴 필요 없죠. 보상하는 손해 죽어버린 거예요.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 같은 걸로 죽은 거. 얘를 고사 포기가 이거다. 그럼 식물제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거 70%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14,000에 제한해서 70% 됐죠? 이렇게. 그래서 수다. 이게 중요한. 근데 별을 포기로는 안 해요. 근데 포기수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논에 포기수가 몇 포기 있는지 알아보래요. 여러분도 보면. 고추도,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이게 한 포기, 아까 얘기했잖아요. 면적으로 산정하면 되니까. 이게 줄간격이에요.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보통 18cm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20cm라고 가정한다면 여기 한 포기에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알면 되겠죠. 얼마예요, 얘가? 0.2m, 20cm면 0.2m죠. 그죠? 여기는 뭐예요? 30cm예요. 그럼 0.3m예요. 한 포기에 차지하고 있는 이 면적 얼마예요? 0.2 곱하기 0.3 하면 0.236, 0.06이네요. 그렇죠? 그죠? 0.06 미터 제곱이잖아요. 이거 미터니까 다 미터죠. 미터니까 여기 농지에 1000미터 제곱이 있었다. 포기수 나오네. 몇 포기인지 나오죠. 예. 아니 이제 재미로 한 거 이거 뭐 한숨 나오면 안 됩니다. 재미로 하는 거예요. 아, 현장 가서 여러분이 자격증 따고 이제 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때는 줄간격, 즉 포기형 거리하고 줄간격을 줄자로 딱 떠보고 여기는 48,600포기 있네. 그 중에 4포기를 우리가 어떻게 고를까? 이제 좀 더 고를 거예요. 수량요소 조사를 해야 되는데 48,600포기 중 4포기 내 손에 결국은 피해율이 걸렸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조사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있는 포기수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한테 얘기해요. 여기는 48,100, 그럼 계약자는 몰라요. 뭔 잡처리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뭘 아냐면 고추, 몇 주 정식했는가, 대파, 몇 주 정식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 계산해갖고 계약자는 성우님 여기는 3,000주 정도 들어갔는데 3,000주 조금 더 들어간 3,200주? 어떻게 알았어, 그래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모종 한 판에가, 이제 이거 포트가 몇 개 들어간 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몇 판 때려 넣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는, 나 이거 뭐 이번에 50판 넣었는데? 그럼 뭐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럼, 예, 저희들이 이 집만 또 몇 년 하다 보니까 책 보면 압니다. 무엇을 책 봐? 계산기로 다 늘어놓고. 그쵸? 줄자 따고 계산기 다 늘어놓고 다 아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예요? 모든 승부는 그 다음에 밭작물, 논작물, 전부 다 뭐, 마늘, 양파, 고구마, 전부 다 뭐, 면적이라고, 면적. 단위면적당 수확량, 단위면적당 주수. 이것만 알면 돼. 이런 공식만 기본이잖아요, 이거. 그죠? 요런 뭐 칸이 몇 개 있을까요?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 이만한 칸이잖아요, 여기. 요런 칸이
이렇게 이 면적에 몇 개 있을까요? 라는 거잖아요. 이 면적으로만 나누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재미를 즐기시면서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답은 식물체 피해를 조사할 때 목적 조사를 통해서 포도하는 재해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밑줄도 딱 써주세요.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다. 요거까지 기준, 수확 가능 여부다.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다. 거기까지. 그거 밑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수확 가능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다가 수확 불가라고 써놓고 바르게 쓰시오 그러면 가능 이렇게 고치셔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 51쪽에 중간에 가나 다 있죠. 식물체 피해율 조사. 목축 조사에다 목축도 밑줄 쫙 끄시고요. 그 다음에 보상하는 재료에는 식물체 피해율, 고사 식물체 수를 보험 가입 식물체 수 나눈 값을 의미하며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이죠. 거기서부터 밑줄.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수확 가능 여부임. 그죠? 그래서 65% 이상. 자, 그 다음에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산지 폐기하고 보험금 지급하면 됩니다. 항상 산지 폐기예요. 손해보험의 대원칙,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보험 넣어서 이익 보게 되면 너도 나도 보험을 악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식물체 피해율 65% 미만이거나, 가보니까 경작불능 조사해서. 또는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이나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를 결정한다. 여기는 뭐만 얘기하냐면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는 거기다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거기다는 벼 살짝 쓰세요. 밀, 보리라고 써놓으세요. 세 개 품목 다 들어갑니다.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거기다가는 딱 밑줄 끄고 거기다는 얘는 이 말은 벼밀 보리야. 벼밀 보리 다 해당돼. 근데 그 뒤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 결정한다. 여기에는 뭐만 쓴다? 밀, 보리만 쓰세요. 밀, 보리만. 벼는 무조건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 나면은 더 이상 조사 안 해줍니다. 경불보험금, 산지 폐기하고 경불보험금 받고 끝나요. 출석이 되니까. 이렇게만 구분해 놓으시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말을 써놨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산지 폐기 여부입니다. 여부. 경작불능 후조사. 후조사는 몇 차 조사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천재 2차죠. 저는 천재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2차 조사. 이전 조사에서 보상하는 재로 식물체 피해율 65%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이전 조사는 뭐예요? 1차 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산지 폐기 여부를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다 해당됩니다. 산지 폐기 다. 벼, 밀, 보리, 조사령, 벼. 다 똑같이 다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한번 얘기해볼게요. 52쪽.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자, 수확량은 아까 이제 여기 있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또는 병충해, 벼 같은 게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아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0kg가 나오는 농지에서 여기는 한 400kg 줄어드네. 400kg가 감됐어. 라고 바로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감소량을 바로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감소량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 보험에 가입한 평년 수확량에서 뭘 조사한다고요? 뭘 빼준다고? 수확량을 빼주게 되면 수확이 줄어든 양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평년 수확량은 이미 다 우리 정해놨어. 농지마다 다 다르지만 다 정해져 있어. 여기는 평년 1000kg, 500kg, 600kg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확량은 뭐예요? 이번에 보상하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있으면 수확량 탈곡하고 갔더니 수확이 줄어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탈곡이 어쨌든 수확이 많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전제가마다 수확조사는 보상하는 재해가 있을 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벼 같은 경우는 신고가 별로 안 들어와요. 보상하는 재해가 지금 태풍이 올해 우리나라를 잘 피해서 잘 갔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주로 신고가 병충해라든가 또는 강풍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이양하고 바람 불면서 아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수정시기 때 배동바지, 수정바지 할 때 수정바지 할 때에 암술 하나에 수술이 6개 있었는데 얘네도 툭 떨어지면 수정이 돼야 딱 가던데 그때 버려져 있을 때 이게 바람이 휘황 불어버리니까 수술이 다른 집을 가보니 자식이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쳤어. 다쳤는데 수행이 안 되니까 쭉쟁이가 생기는 거죠. 이때 이 쭉쟁이가 생겨서 왜 그런 거예요? 수술이 다른 데로 가버려가지고 생긴 거예요?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바람이 불어서. 수술은 그리 떨어지고 싶죠. 미치겠지. 근데 바람이 부니까 흩어지는 거죠. 보통 농약 같은 게 있죠. 물,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걸로 해도 그 시간에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10시부터 1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수영바지가 한 20분 버리자다 다 터져요. 그때 바람 샥 불으면은 쭉쟁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다? 강한 바람이다. 이거지. 그 보상해준다.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수확이 줄어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감수량을. 그래서 그 감수량을 뭘로?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어 보면 얘가 바로 뭐다?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가 알 수 있는 피해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미보상은 다음에 좀 이따 해드릴 거예요. 미보상 빠졌네. 미보상 해드리죠. 이야기 쉽게 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던 원장에 써져 있는 이게 지금 수확량이에요. 근데 내가 조사를 했어. 이때 이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수확량 조사는 보시죠. 이렇게 52쪽 보시게 되면 수확량 조사는 있는데 앞에는 이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수확 요소가 필요하다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뭐예요? 보상하는 제어로 있어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 이상 피해가 있다면 뭐예요? 추가 조사. 우리 공부 뭐 했어요? 추가 조사는 뭘 조사한다 했어요? 수확 조사한다 했잖아요. 수확 조사. 그게 어디가 있어요? 앞페이지 페이지 49쪽 한번 봐보세요. 49쪽 보시면 그래서 추가 조사, 수확 조사 아직 우리가 마음대로 안 합니다. 봐볼게요. 49쪽 맨 하단 위에 보시게 되면 나의 추가 조사 필요 여부 판단, 보상하는 제의 여부 및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이양 직파 불능 조사는 농지 전체에 이양 직파 불능 시에 이양 직파 불능 조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2항이 있고 그다음에요. 수확량 조사. 자기 부담 비율 초과시. 근데 여기가 뭐가 생략됐다고 제가 그때 메모하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 초과시에. 그렇죠. 그때 보통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는 예상 피해율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자기 부담이 20%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건 피해가 있는데 수확량조사 해봐야 되겠다 하면 예상 피해를 25%나 30%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수확량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이 계약적 20%짜리예요. 근데 내가 파기에는 예상 피해율이 10%예요. 10%하면 이게 수확량조사 안 합니다. 말이죠. 그래서 자기 부담 비율이 20% 좀 자기 부담 초과됐은 게 지금 오늘 지금 이 52쪽 보십시오. 여기 있는 수확량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확량조사하는 조사 방법은 수량요소 조사. 수량요소. 뭔가 개수 같은 거 숫자로 작업을 하구나. 이거 알 수 있겠죠. 표본조사, 용어의 정의이 나왔죠.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 목적물의 특성을 잘 알 수 있는 일부 목적물만을 추출해서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갖다가 비워갖고 수확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다가 좀 비워갖고 와서 수확하는 거, 수확량을 알아내는 게 표본조사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전수조사 있죠. 전수조사는 보험 목적물 콤바인 들이대가지고 전부 다 수확해서 무게를 측정해버리는 거. 그죠.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조사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가 수량 요소 조사 있죠. 현장 상황. 수량 요소 조사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조사 시기,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분이 수확이 10월 5일 날 한다는 거예요. 10월 5일 날. 적정 수확일수가. 그럼 이분은 수량요소는 보통 언제 한다고 했어요? 수확 전 14일 전후. 그랬으니까 9월 한 20일경이나 그때부터 이제 조사할 수 있겠죠. 20일, 9월 21일, 22일, 23일 이때 수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수량요소 조사 아까 앞에 있잖아요. 배가 조사 시기 나왔죠. 수량요소 조사.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다시 앞으로 49쪽 보십시오. 49쪽. 자, 위에 표 있습니다. 위에 표 보시게 되면은 수확량 조사 맨 아래 봐보세요. 표 보시게 되면 박스에가 수확량 조사, 조사료용 변은 제외합니다. 그래갖고 수량 요소 벼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오겠죠? 벼만 해당되는. 그 다음 표본 조사는 벼밀, 볼이 다 해당되고요. 전수, 벼밀, 볼이 해당되는데 수량 요소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조사 시기. 언제예요? 수확 전 14일 전후입니다. 2주 전에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수확한다 그러면 9월 20일, 21일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수량 요소가 시작된다. 보시고요. 표본조사. 일부만 언제 한다고요? 알고 기염으로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한다라고 해서 보통은 표본조사가 보험 수확기 때 전부 다 표본조사 해버립니다. 그때는 알고 기염으로. 그 다음에
예, 전수조사는 수확시, 여기서 수확시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자가 그 농지의 벼를 수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컴바인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못하고 계약자가 컴바인으로 수확할 때 입회해서 수확량을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수량요소는 뭐다? 수확 전 14일 전후부터 이것이 이제 쭉 조사가 시작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조사. 표본조사는 알곡이 여물어서 수확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그렇죠?